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주연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온라인 계약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벌써 5주 차예요. 등교 계약 날짜가 정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계약이 또 일주일 늦춰졌죠. 참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좀 보게 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정상 등교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좀 되도록이면 피하고 PC방이나 노래방, 사우나 같은 다중 이용 시설 출입도 최대한 삼가하도록 합시다. 우리 빨리 얼굴 마주보고 수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모됨이란 무엇인가, 부모됨의 의의, 동기,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 그리고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살펴봤어요.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다 기억나요? 영아기는 어떤 역할이었죠? 네, 영아기는 보육자의 역할 필요했었고요. 유아기는 보호자의 역할, 훈육자의 역할이 필요했어요. 다 기억나죠? 아동기는 격려자의 역할, 청소년기는 상담자의 역할, 성인기는 후견인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다 기억날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인성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이제 괄호 3번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인성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고요. 자, 부모의 양육 태도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하죠. 즉,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고요. 또 자녀에 의해 지각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 양식을 말해요. 그쵸?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의 성격이나 경험, 가치관, 환경, 또 가족의 분위기, 그리고 부모가 또 그들의 부모에게 받았던 양육 태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의 인성이라든지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자녀의 행동,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죠. 자, 선생님이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줄 건데요. 예전에 한창 방영되었던 그 SBS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아이의 평소 생활 모습입니다.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물을 엎치는 동생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혜선. 막무가내로 발길질부터 시작합니다. 동생의 작은 손짓에도 대폭발. 인정사정 없는 폭군이 따로 없는데요. 폭발한 혜성이는 엄마도 제어불러, 말리는 할머니에게는 처절한 응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득달같이 달려가서는 묵직한 주먹을 내리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초대형 장판까지. 울려놓고는 울지 말라고 또 난립니다. 그리고 전쟁은 뒤입니다. 이번엔 엄마에게 폭발한 혜선은 엄마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방을 나서는데요. 아니 도대체 혜성이가 화난 이유가 뭡니까? 이야 참 게임 때문이랍니다. 분에 찬 듯 들려오는 혜성의 호출.
제 분노를 엄마에게 다 풀고서야 내보내주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살 아들의 모진 행동에 속상한 반, 억울한 반, 엄마는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7살 때부터 그랬어요. 거의 한 3년 됐어요. 그 어렸을 때는 힘이 제가 좀 되니까 되게 맞아도 그냥 아프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힘이 제가 더 세니까 이제 더 아프고 그게 더 크게 느껴지고. 오늘도 격렬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혜성이와 엄마의 대치 상황. 게임을 많이 한다는 엄마의 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서슬퍼런 아이의 반항.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욕설로 이어집니다. 거기 있어. 넌 내 노예야. 네가 내 엄마 노예야. 한 번 폭발하면 물에 배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는 녀석. 서슴치 않고 이어지는 고약한 행동들.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지치지도 않는 걸까요? 아래층 할아버지가 몸으로 맞고서도 불타는 전투력은 식을 줄 모릅니다. 온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혜승. 엄마도 연수도 그저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일로 제대로 가시죠. 아빠. 일부러 엄마를 부리는 듯한 혜성이 점점 더 심해져서 나아지진 않고 왜 점점 더 난리를 치냐고. 난데없이 나타나서 할머니를 때린 이유도 이혜성. 혜성아 이래. 아, 왜 이해가 혜성님. 혜성님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서열이라고 굳이 따지자면 근데 혜성이 생각은 그거예요. 아빠 혜성이 없어. 이제 아무도 없어. 밑에는 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뜻대로 종결돼야만 합니다. 엄마를 놀리듯 리모컨을 발로 차더니 주워오랍니다. 주성아. 내가 주소. 아. 네가 던질 생각 내가 볼 거야. 주소 와. 내가 주소. 아니 이건 무슨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연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나 그냥 있어야죠. 그저 목적 어때요, 여러분? 자녀의 성격이나 인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물론 타고난 기질도 있겠지만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이 아동의 이런 행동의 원인을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 자체가 문제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 거죠. 예성 들어와봐. 빨리. 퇴근한 아빠가 먼저 혜성이를 호출합니다. 무슨 엄마야. 빨리 똑바로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다짜고짜 추궁을 시작하더니 아이가 우물쭈물하자 손부터 나갑니다. 너 울면 맞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겁먹은 혜성이를 향한 아빠의 위협적인 말투와 눈빛. 하고 있었는데 연수 내가 좋아. 그리곤 연수에게 매심부름을 시키는데요. 엄마한테 대신 한다고 기죽어 있는 아이에겐 알았다고? 다음으로 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왜 있냐고. 누가 엄마 때리래? 어? 서열을 중요시하는 아빠. 엄마가 너보다 밑에야? 어? 나가서 숙제해. 결국 혜성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다음 지시가 떨어질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아빠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아까 들어오면 다시 얘기해. 손가락으로 아이의 얼굴을 위협하며 혼내는 아빠. 손 내려 빨리. 혜성이도 연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안 서. 이리 와. 누가 엄마 때리래? 어? 불로 세워놓고 때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우냐고. 빨리 대답해. 왜 울어? 울지 말라며 혼내는 것도 다를 바 없는데요. 그럼 엄마를 대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시원한 음료수 줘. 모든 일은 위협적인 말투로 명령과 지시. 하냐? 이 아들 너 닮아갖고 흰머리가 장난 아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뭔가요? 심지어 아이를 통해 엄마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평소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혜성! 어? 너 뭐 했어? 연습 빨리 리모컨 줘. 다들 가야 연수여기. 연수가 떼쓰는 건 무조건 혜성이 탓. 연수는 감싸게 바쁩니다. 연습 때리지 마. 어? 아빠 보고 얘기해. 일로 와. 잠깐만 나도 모른다. 아니 그게. 연수 옆에도 가지 마. 알았어? 네 할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연수가 뭘 하든지. 억울한 마음에 혜성이 어? 눈에서도 눈물이 납니다. 아빠한테 뽀뽀해줘. 연수에게는 늘 다정다감한 아빠. 재미있게 놀아주는 아빠지만 아, 연수. 너 들어가. 들어가. 왜 그래? 혜성이에게는 싸늘. 둘이 있을 땐 침묵만 흐릅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한 사람한테서는 아빠가 천군만마인데 한 사람 앞에서는 또 한 아이한테는 두려운 존재란 말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편애입니다. 그 사랑을 동등하게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 자녀는 거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다고라고까지 느낍니다. 많이 지시적이고 좀 명령적이시더라고요. 아빠 말투가요. 도전적 반항 장애가 바로 이래서 생깁니다. 여러분, 영상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어떤 양육 태도가 자녀의 어떤 성격과 인성을 형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동은 엄마와 여동생, 할머니 앞에서는 매우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죠? 그렇죠. 내성적이고 또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지죠. 그럼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어때 보였어요? 아버지는 매우 권위적이고 지시적이고 명령적이고 그리고 무섭고, 어머니는 또 어때요? 어머니는 아이를 제대로 혼내지도 못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방치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쵸? 심리학자인 셰퍼는 부모의 애정과 통제 수준에 따라 자녀 양육을 4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애정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그리고 또 자녀 통제 정도가 높은가 낮은가. 통제가 낮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녀에게 자율성을 좀 많이 부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셰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제 수준이 높고 애정 수준이 낮은 것을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라고 했고요. 또는 독재적 양육 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정 수준이 낮고 통제 수준도 낮은 것은 방임적 양육 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통제 수준이 높고 애정 수준도 높은 것은 과잉보호적이다, 또는 이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애정 수준도 높고 통제 수준이 낮은 것을 우리 셰퍼는 민주적 양육 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셰퍼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애정 수준과 통제 정도에 따라서 민주적, 권위주의적, 방임적, 과잉보호적 유형으로 나누었고요. 각각의 자녀 양육 방식은 아이의 행동 패턴을 예측한다고 주장했어요. 자, 먼저 통제는 높으나 애정 수준은 낮은 양육 태도죠.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 먼저 볼게요. 권위적 부모는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양육 태도를 보이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여러 가지 규칙을 요구함으로써 자녀의 자유를 제한하죠. 그리고 처벌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을 선호하고요. 자녀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주로 부모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질서와 전통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비타협적이고 자녀와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은 다소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시하니까 너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프린트를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를 보면 권위주의적 부모의 양육 태도,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엄격하며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자녀를 통제한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권위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런 뜻이 있어요. 통솔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허용과 존중, 인정이 담겨 있지만 권위가 있는 것과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은 다른 거죠.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은 권위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종적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다라는 것과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권위주의적 태도,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며 부모가 정한 규칙이나 규율로 자녀를 교육한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주의적, 거부적, 요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영상에서 나온 아동의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딱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였어요. 그쵸? 그래서 부모의 이러한 양육 태도 하에서 자란 자녀의 인성은 어떨까요? 복종적이고 온순하며 정직하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하다. 자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내면적 갈등,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자학적, 퇴행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강압적인 부모 하에서 자라면서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만 속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는 굉장한 분노와 갈등,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그 아동이 아버지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쵸?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소극적이고 말도 없고 굉장히 복종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줬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아, 아버지 정말 무섭네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속으로는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너보다 어리니까, 내가 너보다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다. 내가 조금만 더 커봐라. 내가 힘이 조금만 더 세져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혹시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그 드라마 주인공들의 양육 태도가 각각 다 달라가지고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서 이분 기억나시나요? 그쵸? 일명 파국이다 했던 파국이분. 이분의 양육 태도가 딱 어땠어요?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였어요. 그쵸? 자, 만화로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한눈에 파악이 잘 되죠? 그쵸? 엄마가 아까 6시 되면 딱 밥 먹으러 나가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얼른 치워! 엄마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얼른 먹어! 맞기 전에! 이러면서 그쵸?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인 부모.
자, 두 번째는 방임적 양육 태도입니다. 방임적 양육 태도는 아까 어땠어요? 애정 수준도 낮고 통제 수준도 낮았죠. 네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걸 표방하면서 거의 훈육을 포기하는 거죠. 이 유형의 부모는 자녀를 보살피고 사회화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요. 자녀의 발달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부모는 자신의 생활에서 이미 지나친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에게까지 관심을 가질 그런 심리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좀 편한 방법으로만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 의지도 희박하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자녀의 요구에만 그렇게 좀 대체적으로 응하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방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보면 자녀를 방임하여 규칙이나 통제가 없다. 자녀를 수용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자녀에게 냉담하고 선생님 자꾸 이렇게 오타가 나네요. 오타를 계속 고친다고 하는데 오타가 많이 나네요. 자녀에게 냉담하고 해요. 고쳐주세요. 냉담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한다. 그래서 무시와 냉담, 무관심의 태도이고요. 앞서 본 영상의 아동의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여기에 좀 가깝다고 선생님은 보여졌어요. 아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애정을 막 쏟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자, 이런 양육 태도 하에서 자란 자녀의 인성을 살펴볼까요? 권위를 무시하고 무책임하다. 공격적이고 부주의하며 극단적인 자신감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자기 통제력이 낮고 충동적이다. 그쵸? 그 앞에 영상의 아동에게 어머니에 대한 권위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쵸? 어머니를 굉장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었어요. 극단적인 자신감의 모습도 보였죠. 혜성님이라고 해! 뭐 이런 장면에서, 그쵸? 굉장히 충동적이고 또 자신의 분노를 전혀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왜 아까 이웃집 할아버지가 와서도 막 그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5명의 아이들이 초콜릿 공장에 견학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견학을 온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와 아이들의 성격이 너무 뚜렷하게 딱 보여지죠. 그래서 그 중에 마이크, 바로 이 아이, 그쵸? 기억나나요? 이 아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약간 이런 방임적인 양육 태도에 가까웠다고 좀 선생님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라는 아이는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그 윌리 원커가 정한 규칙과 규율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굴다가 결국은 중도에 탈락하고 말죠. 여러분 이 영화를 아직 안 봤다면 지금 이 온라인 계약 기간 중에 여러분 다 과제 끝내놓고 수강 다 끝내놓고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 한번 영화 보기를 선생님 추천을 해요.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만화로 표현이 된 거예요. 아빠 놀아주세요 했는데 뭐 피곤하고 쉬고 싶다는 이유로 놀아주지도 않고, 그쵸? 아이가 친구랑 싸우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하지 않고 그냥 두고, 그쵸? 부모의 역할까지 쉬어버렸다. 방임적인 부모를 나타내고 있는 만화예요. 세 번째 양육 태도는 과잉보호적 태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인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셰퍼의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바움린드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셰퍼는 과잉보호적 양육 태도란 애정 수준도 높고 통제 수준도 높은 양육 태도라고 하였어요. 그쵸? 아까 앞에서 했던 표 기억나죠? 그래서 이 유형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많지만 그만큼 자녀를 통제하려고 해서 의존성을 조장하고 좀 과보호적이고 소유적인 태도를 보이는 양육 태도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가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면 좌절하면서 새로운 탐색을 제한함으로써 그런 새로운 반응의 습득 기회를 축소시키죠. 프린트를 잠깐 볼까요? 자,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보면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의 행동을 제약하고 자녀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보호하며 사소한 일에도 근심한다. 부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선택을 강요한다. 그래서 의존성을 조장하는 과보호적이고 소유적인 태도이다.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을 도저히 볼 수 없다.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는 상처받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양육 태도 하에 자란 자녀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의존적인 성향을 갖게 되죠. 때로는 좀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또 사회성과 창의력이 낮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영향에 쉽게 좌우되며 책임감이 부족하죠. 혹시 딱 떠오르는 캐릭터 없나요? 그쵸? 맞아요. 선생님은 스카이캐슬의 그 광미양 씨와 그녀의 딸 예서가 딱 떠올랐어요.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딸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로 그려졌었죠. 예서는 어땠어요? 되게 예민하고 유리 멘탈의 소유자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김주영 선생님의 매우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쵸? 자, 근데 바움린드는 과잉적 부모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바움린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애정 수준은 높지만 통제 수준은 매우 낮다고 보았죠. 아까 셰퍼는 애정 수준도 높고 통제 수준도 높아서 모든 것을 엄마가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바움린드는 애정 수준이 높지만 통제 수준은 매우 낮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녀의 행동 통제나 자신의 권력 사용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자녀의 의견을 무조건 동의하면서 자녀에게 집안일이라든지 예절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대체로 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지만 자녀 요구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행동 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 유형은 대부분 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없고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경우 이런 양육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셰퍼의 의견과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이 캐릭터 혹시 기억나요? 베루카와 그쵸? 베루카 기억나죠? 베루카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 캐릭터의 부모님이 바로 이제 바움린드가 말한 과잉보호적 부모에 해당되죠. 자녀가 해달라는 건 다 제한 없이 들어주는 유형이었죠. 결국 이 베루카는 어떻게 됐어요? 그쵸?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는 다람쥐, 이 뒤에 다람쥐 보이죠? 이 다람쥐까지 탐내다가 중도 탈락하고 말았죠. 아우구스투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바움린드의 허용적인 부모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에게 매번 지면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요거는 바움린드의 허용적인 부모이다. 자, 민주적 양육 태도 마지막입니다. 민주적 양육 태도.
자, 셰퍼는 민주적 양육 방식은 애정 수준은 높고 통제 수준은 낮다. 즉, 애정과 자율성이 높은 양육 태도를 민주적인 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이고 수용적이고 협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며, 또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자녀의 행동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양육 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율성을 주는 대신 그 스스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해서 자녀가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그런 양육 유형이죠. 프린트를 보면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리고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해준다. 그래서 수용적, 자율적, 협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자, 빈칸에는 관심, 애정, 대화, 자율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런 민주적인 태도의 부모 하에 자란 자녀의 인성을 한번 볼까요?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능동적이고 독립적이고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다.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감, 사회 적응력이 높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주인공인 찰리와 그 부모님, 그리고 스카이캐슬에서는 우주와 우주 부모님이 가장 여기에 가까운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근데 앞서 말한 바움린드라는 학자는 민주적인 태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봤어요. 성인이 되기 전인 자녀는 아직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모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움린드는 애정 수준도 높고 통제 수준도 높은 양육 태도를 민주적인 양육 태도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온정적으로 대함과 동시에 옳고 그름에 대한 통제와 훈육을 적절히 사용하고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자녀의 욕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제 속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셰퍼와 바움린드 이 민주적인 태도와 과잉보호적 태도에 대해서 통제 수준이 높냐 낮냐의 의견이 조금 갈리긴 했지만 두 학자 모두 민주적인 태도를 가장 바람직한 양육 태도라고 하였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약간 바움린드의 민주적 태도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그 셰퍼의 민주적 태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강하게 주의를 주거나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 읽은 책에서 유대인 부모님들은 자녀가 위험한 행동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일단 처음에는 뭐 못하게 하겠지만 아이가 자꾸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그냥 가만히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자꾸 뜨거운 난로나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려고 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일단 다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못하게 혼을 내거나 주의를 주잖아요. 근데 유대인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화상 연고를 손에 들고 기다린대요. 그냥 아이가 그 뜨거운 물건에 손을 대보고 손에 다쳐보면 스스로 위험한 행동임을 알고 스스로 주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혼자 깨달을 수 있게 그냥 화상 연고만 손에 들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셰퍼에 더 가깝죠. 그래서 뭐 어떤 양육 방식이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라마다의 그 문화가 있고 또 각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 우리는 헷갈리니까 교과서에 나온 셰퍼의 양육 태도만 기억합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정리된 내용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 태도란 무엇이냐?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항상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부가 양성평등한 태도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자. 자, 어미개가 새끼개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똑바로 걸어야 해. 어찌된 것인지 새끼개는 자꾸만 옆으로 걸어요. 앞으로 똑바로 걸으라니까. 자, 다들 이 사파는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그쵸? 엄마 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꾸 아이 개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죠. 많은 실험에서도 나타난 결과지만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남들이 바라보는 것, 남들이 나에 대해 기대하는 것,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따라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결정돼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거울 자아라고 하는데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 이런 거울 자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상대하는 다른 사람, 즉 거울에 비추는가에 따라서 거울에 어떻게 비추는가에 따라서 인성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1차적이고 깊숙한 관계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봐주고 인정해주는 대로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거울로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쵸? 그리고 부모의 오늘이 자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면 자식은 아주 어릴 때 자신의 눈에 비친 부모를 타인이 아닌 자신의 모습으로 인식하며 자라는 동안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닮아간다. 자식은 부모가 믿는 대로,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아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긍지를 가지고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며 자신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됨에 대한 중요성과 진지함을 알고 부모가 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부모가 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특히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부모됨의 선택은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이 처음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도 처음을 경험하죠. 부모로서 살아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 때문에 능숙한 부모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실수나 허점이 생길 수 있지만 저마다의 생각과 태도로 자녀 발달을 돕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엄청 복잡하고 또 매우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고 더 강한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부모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려면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지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프린트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PPT에는 선생님이 따로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프린트만 보세요. 책임 있는 부모의 역량, 부모됨에 필요한 준비 5가지 측면으로 살펴볼게요. 신체적인 측면, 당연히 건강한 신체를 관리해야겠죠.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발달, 학습 지원 환경도 제공해야겠고요. 그리고 교육과 독립 지원 계획까지 세우는 게 좋겠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자녀 양육으로 인해 변화되는 역할 받아들이기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적인 측면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지식 충분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연령별로 자녀 발달과 특징, 욕구 이런 것들 이해해야겠고요. 특히 응급 상황 및 질병 대처법 이런 것들도 익혀둬야겠죠. 정신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한 부모, 자녀 가치관 가져야겠고요. 자녀에 대한 인내심 갖기, 그리고 안정적인 가족 문화 조성하기.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이론 설명이 좀 길었어요. 그쵸? 다들 필기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한 결과물은 한 40분 남짓이지만 이걸 하기까지 선생님이 몇 번을 녹음을 하고 또 멈췄다가 다시 녹음을 하고 삭제하고 다시 하고 편집하고 선생님이 지금 거의 한 2시간, 3시간째 떠들고 있다 보니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우리 제1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부모됨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길 바래요. 그럼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달리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럼 안녕.